원래는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고요, 기본 베이스가. 그래서 국어 강사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독서 관련된 독서 모임, 북클럽이에요. 이 북클럽 하는 공간이고, 한번 그림 형제 동화를 다룬 적이 있는데 되게 사람들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되게 많이 돼 있고, 또 독일의 동화잖아요. 근데 독일은 특히 심리학하고 연결된 연구나 논문이나 관련된 책들이 거기서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 형제 동화로 콘텐츠를 만드는 걸로 캐릭터가 만들어졌다, 브랜딩이 됐어요. 뭐 내가 연출을 했다기보다는 뭐 제안이 와서 수업을 만든다든지, 이게 또 인기가 많으니까 언데클래스를 한다든지 또 시즌을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책을 쓰고 그런 게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담선인데, 여기가 호담이 그 여우 호자예요. 그리고 담이 이야기 담인데 여우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 곳,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왜 여우냐면 어린 왕자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 왕자 시즌을 여기서도 해요. 그 여우가 강조하는 게 한 번의 즐거움을 위해서 친한 게 아니라 이 관계의 파장을 생각하면서 일정하게 서로 관례를 지키고 길들여 가면서 길들임의 책임을 지라는 게 나오잖아요. 전 그게 관계 맺기나 공부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우의 그런 게 되게 좋아서. 그리고 또 우린 영원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좀 부담이 없고. 네.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호담선이라는 채널명을 통일하느라 지금은 거의 그걸로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마치고, 주은아이는 이제 클래스 101에 올라가 있어요. 왜 좋았냐면 되게 짧잖아요. 엄청 짧아가지고 이거 뭐 누구나 읽으라면 뭐 5번도 읽어오겠다. 예. 그리고 읽고 나면 웬만하면은 대충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야 될까요? 막 심오한 뭐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주은아인 데려온 애고, 누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얜 구박받는 애고, 레나는 사랑받는 애고, 근데 도망을 다닐 때 뭐 필러는 이 요리사고, 이렇게 너무 당연한 구조인 거예요. 전형성을 띈 동화라서 소개하기 되게 편했어요.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동화, 좀 그랬죠. 근데 제가 이걸 읽고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는 상징 공부나 이런 걸 했으니까 이건 진짜 찐이다. 정말 사람들이 처음 자기를 알아갈 때 가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일 많이 소개하는 동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데이 클래스를 이 주은아이로 좀 자주 할 생각이에요. 예, 왜냐면 주로 이제 돌아가면서 오시기 때문에 원데이를 이제 2-3번 하신 분들은 이제 결정을 하고, 처음 오는 분들은 되도록 주은아이나 이런 좀 쉬운 거를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어린애들한테 동화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방과후 교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림 형제 동화로 진행해요. 내 애들이 읽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토론해요. 어른들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어떨 때는 더 촌철살인을 해요. 뭐 이 동화 이 사람 왜 이래요 막 이런 거 말할 때 진짜 잘 읽어요. 그 어른들처럼 방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은 막 무의식의 방어가 되게 커요. 그래갖고 왠지 눈치챈 얘기는 막 모르는 척하거나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불편한 주제를 빨리 아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이들은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그림 형제 동화로 저는 아이들 동화를 어린이용 책으로 안 하고 그림 형제 동화랑 안데르센 동화랑 전래 동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정보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그 레나 말고 그래서 그 새가 준 아이라는 이름 자체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그런 낙이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중요한 존재감을 부여받지 않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너무 잘하셨는데요? 왜냐면 그러면서 제가 다른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질문을 그렇게 정했어요. 되게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중요한 존재가 아닌 느낌? 거기에 대한 동화인 거예요. 제목이 벌써 주은아이 하면 뭔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 너 주웠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너 원래는 우리 집 애가 아니다 막. 그리고 아니면 혼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우리 집 혈통이 맞나? 약간 성격 특성이 너무 가족의 문화랑 좀 다른 느낌 있잖아요. 나만 혹시 어디서 데려온 애인가?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너무 닮았어. 그래서 그건 아니야. 그런데 이런 느낌에 관련된 동화의 대표가 주은아이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반복해서 보면서
아, 이 동화가 진짜 말하려는 게 뭐구나를 알아내는데 되게 여러 번의 토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에 알지 못하는 건 진짜 너무 당연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낸 건 토론 주제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혜는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거 혹시 있었나요? 이게 막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무슨 딱 의미일까? 들었을 때 네. 좀 거부감? 약간 불편함? 아, 이거 거부감 드는구나. 네, 좀 불편하고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에요, 저는. 네, 약간 마치 상대에게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조건이죠. 네, 조건이죠. 그런 관계? 제가 느끼기에 약간 집착하는 느낌의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서 저는 이 말이 불편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이게 되게 핵심 핵심 토론이 돼요. 이 동화 하게 되면. 이걸 다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어떠셨어요? 그래요? 어떨 때요?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가 많아서 성숙하지 못할 때 그랬다. 그러면 지금도 그러세요? 아, 이 말을 둘 다 되게 안 좋게 보시네요.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레나 입장이 아니라 주은아의 입장이네요? 주은아 입장이요? 그쵸. 왜냐면은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레나 입장에서도 이런 말을 먼저 한다는 것도 불안하고 약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 확답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닐까? 그럼 확답을 바라면 왜 안 돼요? 그게 모르겠어. 저는 그냥 뭔가 이게 전부인 느낌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뭐 나도 약간 사라지는 느낌 같은 말이라고 해야 되나? 왜요? 버리지 않으면 버리지 않을게 라는 게 그 말 자체가 저는 좀 약간 위태위태해 보인다는 근데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없었을 때 이게 더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 객관적으로는 안 본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족쇄 같은 상상이 느낌이 되게 저는- 많잖아요. 족쇄 같다. 족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주은아이 입장에서 그런다는데 주은아이가 지금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 족쇄를 느낄 수준이 되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몇 번 했잖아요. 동화를 적용할 때 냉정하게 이게 대입을 해봐야 된다. 그냥 자기가 싫은 상황을 지금 상상한 거예요. 맞아요. 지금 주은아이 입장에서 들은 게 맞을까요? 아니요, 제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어떻게 보이냐면 레나 입장에서 들었는데 레나가 한 말을 레나 입장에서 들었어. 그런 거. 주은아이가 뭘 해줄 수 있어요, 레나한테?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말을 주은아이가 너 왜 나한테 집착해 할 수 있는 입장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고 봐야 돼요.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걸 그냥 얘가 이러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할 만하지라든지 뭐 이런 생각이 없이 무슨 공포가 덮치듯이 그 동등한 관계면 더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오기만 하시면 저는 열어요. 이 말이 집착하는 말인가요? 지금 논리는 뭘 원하는 거냐면 말로만 해석하면 님이 오든 안 오든 전 항상 열어요 래야 된다는 거야. 뭐 수업료를 내든 안 내시든 뭐 어쨌든 간에 저는 항상 열려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집착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둘 다 그게 집착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집착을 논한다면 두 번째가 집착이죠. 왜 자기 거 안 챙기고 제발 오기만 해. 약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정말로 상상을 진짜로 해봐야 되는데 내 상상으로 덮어 씌우는 거. 저는 그 버린다는 말 자체에 약간 포커싱이 돼서 이 말이 조금 불편하고 무섭게 느껴진 것 같아요. 버린다가? 네, 버린다가. 왜요? 버리지 않을게. 버린다는 개념 자체를 끄집어온 것 자체가 나를 배신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안 배신해 라고 말하는 걸 듣고 배신하지 않을게라는 말을 나한테 할 필요가 있나? 레나 입장에서 말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레나는 구원자니까. 지금 한 명은 불안이 있고 한 명은 너무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할 때는 근데 왜 이렇게 피해자 서사가 있어?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해보세요. 피해자 서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냉정하게 말해보면 여러분이 배신하는데 왜 상대방이 배신을 안 해야 될까요? 분명히 평소 사고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야. 해결하지 않은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투영해서 그게 올라온 걸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도 몇 번 토론해 봤는데
본인도 그럴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딱 생각하고 뭐 너 안 할 거면 하지 마. 근데 너 안 할 거야? 그래도 내가 해줄게. 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그러니까 아니죠. 네. 보세요. 본인의 가치관으로 다시 봐봐요. 왜냐면 맥락과 입장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난 그 말 절대 싫어하면 앞으로 계속 분쟁이 생길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버린다고? 그럼 쓰레기 버리는데도 화낼 수 있고 농담을 섞어 말한다면 그게 뭔가 뭐 어디서 왔는지는 생각해 봐야겠죠. 그 너무 맥락도 모르고 입장도 모르고 그냥 그 말이 부정적이라서 싫다. 근데 그게 부정적인 건지 다짐을 해주는 말인지는 우리는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일단은 이 말만 가지고 말해봤어요. 앞뒤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러게 하는 생각은 들죠. 어쨌든 그 문장은 무조건 나빠는 사실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무슨 학부모와의 관계, 뭐 아동을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 그냥 그 말은 무조건 학대다 이러기가 되게 교육 현장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들어봐야 되고 이 사람 속도, 어조, 성량, 패턴, 앞뒤에 무슨 상황이었나 다 보고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뭐 자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조건문으로 말했냐, 반어법으로 말했냐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이 문장만 가지고 반응한 거에 있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불안해서 붙잡으려고 말하면 당연히 부담스럽고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붙잡을 가치가 있는 앤지를 알려면은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더 큰 용기를 내야 되는 사람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를 신경을 좀 안 쓰신 거죠. 얘 탈출시키기 전에 물어본 건데 지금 다 날리고 생각했잖아요. 어릴 마음이 있어서 일어나 이게 두려운 것도 맞는데 내가 지나 보니까 어차피 못 막어. 너무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러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평소에 좋은 말을 했든 나쁜 말을 했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담배 냄새가 진짜 싫으니까 너가 담배 펴도 되는데 뭐 최소한 한 5분은 환기하고 만나면 좋겠어. 이 담배 피는 사람이 싫다는 게 아니라 뭐 후각이 그래서 그래 이런 말을 누가 한다 그러면 그냥 그것만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깔끔하게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를 확대해서 흡연자 혐오인가? 아니면 뭐 내가 싫다는 말을 저렇게 하나? 나를 거부하려고 저렇게 말하나? 뭐 다른 것도 뭐 내가 맞춰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떤 담백한 대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마음들이 있어서 좀 더 다룬다면 제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일 때문에 좀 피곤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의사소통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거든요. 팩트로 대화가 안 되고 비즈니스 관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적인 관계 얘기한 거니까 이거랑은 상관없지만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까지 확장해서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막 로봇은 아니니까 일이 막 겹치고 힘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사실 서로 안전하기가 힘든데 그러면 정말 서로 안전하려면 사실은 쿠셔너 제거하고 너무 안심시키는 말 제거하고 사실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믿고 대화하는 것 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긴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했을 때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랑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 외국에서 일할 때 그게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친한 건 친한 거고 야 근데 너 저번에 이거 돈 안 갚았는데 이거 갚아. 만약에 그러면은 그거 갚을게 하고 이 친한 관계에 위협이 없어. 근데 한국은 그게 되게 힘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갚으라고 해야 돼부터 이 하나의 단어가 너무 많은 걸 의미할 거라는 그런 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주은아이를 읽으면서 네가 날 버리지 않으면 나도 널 버리지 않을게가 한국만 이렇게 난리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정말 모든 토론에서 이 문장 때문에 한 1시간은 할애해서 토론을 해요. 이게 너무 압박감이 든다부터 아니면은 왜 조건을 거냐부터 막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관계가 친하려면 정말 헌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분들이 정말 그 세계관이 아니었어 사실.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사실은 정말로 너무나 헌신적이고 너무나 막 헌신적이고 쉽고 이런 사람도 아닌데 내가 느끼기엔 어느 한 구석에 해결 못한 어떤 감정 같은 게 여기에 투영돼서 왜 조건을 거냐. 제가 앞에 다 설명한 다음에 조건을 안 거는 관계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정말 안 피곤할 것 같냐 하면 다 그렇진 않네요. 이렇게 하기는 하더라고요. 아까 하신 말씀을 좀 들었을 때 그거랑은 좀 다른 맥락 같긴 해요. 주은아이와 레나의 문제는 너와 내가 이제 운명을 같이 해야 돼 라는 게 합의를 보자라는 지금 지점이에요. 얘네는 운명의 탈출극을 지금 떠나는 건데, 그쵸? 그 던전에 갇혀있던 애들이 지금 과목수 간수의 눈을 피해 가야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뭔가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지금 브레인을 맡은 애가 너 나 배신 안 하면 내가 같이 가고 배신하면 나 같이 못 가. 이 말을 안 해야 된다고 우리가 우길 거냐 진짜로. 그러면 걔는 바보냐, 나 그렇게 묻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모든 걸 건 거거든요. 왜냐, 얘가 좋기 때문에. 얘는 주은아이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약간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긴 했어요. 탈출극을 벌이기 직전에 사실은 얘는 여태까지 한마디도 안 하네요. 주은아이는 한마디도 안 해서 계속 친했다고만 나오고 얘 의사가 뭔지, 얘가 뭐 얘도 레나를 뭐 친한 거 같은 거 좋아하는 거 같긴 하지만 의사 표현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 의사 표현을 물어본 레나가 그렇게 잘못됐나? 그러면은 우린 이렇게 본 걸 수도 있어요. 무조건 얘를 데려가는 것만 옳다. 아니에요. 얘가 나는 너 그렇게 같이 가기 싫은데? 이러면은 안 가는 게 맞죠? 나는 이걸 사실로만 읽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지 했을 때 버림받은 기억들이 어마어마하든가 아니면 이상하게 복합적이야. 주은아이 입장에서 들었어요라는 걸 표방하지만 사실은 애나 입장이야. 어쩌면은.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다 책임져 줘야 되냐라는 느낌으로, 그러면 차라리 똑바르게 레나 입장이었으면 더 잘 보였을 수도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레나는 지금 탈출극을 해야 되니까 의사도 물어봐야 돼. 내가 계획도 있고 내가 저기 요리사 아주머니 떠날 거야. 근데 너가 날 안 버리면 난 절대 안 버린다. 그리고 얘가 나를 믿게 하려고 하는 말이기도 한 건데 나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얘네는 지금 운명을 같이 하는 시점인 거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봤을 땐 운명을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가 합의가 안 된 관계가 아니었을까? 나는 그게 그냥 상대방 마음을 확인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요. 저도 어떨 때는 내가 그냥 친절까지는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거 한 건데 그거를 곡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도와줄 수 있거나 조언을 요청했을 때 조언을 해주거나 하는 거를 굉장히 레나처럼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전한 그것처럼.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 고민이 많아 보였는데 그때 내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준다든지 하면은 그분이 좀 생각이 정리될 것 같은 상황이긴 했는데, 뭐랄까, 너무 이렇게 강하게 받아들일까봐 나라는 존재와의 그걸로 그러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서로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괜히 막. 근데 저는 그런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확 이렇게 다 의지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했어요. 이런 말을 주고받아서 안정이 되시면 나에겐 뭐가 좋기 때문에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혜적이지 않다는 어떤 신호를 주는 거죠.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거다 같은. 그러니까 그래야만 좀 무게중심이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굉장히 친절해, 내가 널 아껴주고 막 이렇게 뭐 널 위해주고 이 이미지를 굉장히 또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 그게 싫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보는 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는 절대 좋아해서 해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 막 이러면서요. 왜냐면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어떻게 보면 뭐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달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이거 완전 다 책임져 준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레나가 말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나랑 똑같은 애가 말한 건데 내 내면에 어떤 주은아이 심정으로 사는 거죠. 집에서 뭐 버리는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물 끓이는 게 막 보이는 거죠. 그건 얘기잖아요. 부모님 마음에 안 들면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걔는 죽여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제거당할 것 같은. 근데 그 말을 요리사가 했으면 화가 나는 게 맞아. 요리사가 야 너 똑바로 안 하면 저기 솥에 넣어버린다 막 그 정도로 위협을 느껴요. 지금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 슬픔이 올라올 정도로 사실 이게 되게 큰 상처거든요. 근데 누가 나섰냐? 레나가 나섰다는 거예요. 그럼 레나는 뭐냐면 님의 지금 사회적 자아. 그럼 걔가 나서서 산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면. 왜냐면은 안 죽었잖아 지금. 그쵸? 근데 레나가 이거 이대로 가다가 부모님이 나 소태 끓이겠는데? 이렇게
느껴지니까 지금 물 끓이네. 이거를 이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레나가 컸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몰라. 지금 솥에다 물을 끓이는지 뭐 내가 지금 사랑을 받는 건지. 근데 레나가 자기와의 뭐랄까 교제를 시작하면서 자기와의 교제, 자기와의 어떤 놀이를 시작하면서 나 주은아이가 되게 좋은데 주은아이가 되게 부모님은 안 보는 이 면이 나는 좋은데 그리고 그걸 포기하기 싫었어. 그러면은 불안이 올라오죠. 왜냐면 부모님이 이거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나 내쫓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보통 애들은 뭐에 기댈까요? 막 불안이 느껴져. 부모님이 날 버릴 것 같아. 뭐에 기댈까요? 제 가치를 증명하려고 그런 필요성?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기대겠죠. 요리사한테 잘 보이겠지. 저 완전 저 진짜 비밀 지킵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물을 더 길어올까요? 막 이러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순종적이고 불행한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정보를 캤어. 뭐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했더니 부모님이 내가 뭐 이런 거 싫어하네? 그럼 몰래 해야겠다. 그래서 레나가 나서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시 하면은 힘이 날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나는 나의 이런 면이 좋아. 내가 나의 이런 면을 버려야 될까? 나의 이런 면을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걸 죽여야 될까? 아니 버리기 싫은데. 나의 특성과의 대화예요. 너가 날 안 버리면 나도 널 안 버려. 이거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건데 지금 거기 부모님을 투영하니까 동화가 어그러지죠.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장면이죠. 자기와 처음 대화를 하고 나의 내적 자아를 긍정하는 대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런 감정이 포착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강하신 분이니까. 그런 감정이 포착됐을 때 나 지금 왜 불편하지? 나 버린다는 말 되게 거부감 들고 막 그랬을 때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했지? 하고 한 번 더 뚫으면 돼요. 그걸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계층의 사람이 했는지 동화에서 그럼 미워해도 돼. 그러면 막 논리를 만들어줘 이러면서 막 근데 이거 레나가 했는데 레나가 정말 그럴까? 근데 내가 지금 레나한테 그 말을 들어서 그게 그렇게 싫었나? 이렇게 한 번 더 보면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기거든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이런 맥락은 많이 있잖아요. 막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닌데 버린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 아니야. 이 사람은 뭐 나랑 친한 친구인데 친해지려고 이러는 거야. 뭐 이 사람 내 애인인데 나를 안 버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휘둘리면 아닌 사람한테 부모의 그런 또는 내가 좀 상처를 준 사람의 그걸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거를 한 코드로 가져가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좀 이건 정리됐죠. 둘이 나오는데 어떨 때 그럼 얘네가 원래 하나인데 두 개의 인격체로 표현한 걸까라고 이제 보려면 그 특징은 둘이 안 떨어져. 그러면 하나의 인격체인데 어떤 양면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더 이해가 잘 되게 했나 보다라고 그런 동화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대표적으로 그런 동화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저는 이번에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새가 뭐 물어다 놨는데 엄마가 이렇게 무릎 위에 놓고 있는데 얘가 엄마가 자고 있고 이런 거 좀 엄마의 무관심? 그쵸, 엄마의 무관심이나 이런 게 느껴지고 근데 새가 물어갔다 그것도 몰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자아의 한 면이라고 할 때 주목받지 못하는 면. 그쵸. 처음에 이제 부모가 주목하지 않는 게 되게 많이 나오니까 나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 소외된 내면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외된 내면이 있는데 엄마에게서는 지금 여기선 모성에 대한 결핍같이 많이 그려졌어요. 그쵸? 모성이 있긴 있는데 어릴 때는 잘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내면에 엄마가 좀 소홀한 것 같은데 할 때 엄마가 잔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무릎에 올라가도 봐주지도 않아. 그래서 막 새한테 물어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데 아빠는 데리고 왔는데 레나랑 놀라고 데려왔잖아요. 그러면은 레나는 좀 환영받는 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레나는 환영받는 자인데 레나와 놀라고 데려왔다. 어떻게 느껴져요? 전 이것도 조건부처럼 느껴져요. 그쵸? 레나와 놀라고. 네.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느껴져요? 환영받는 자아를 좀 더 막 더 얘를 위한? 네, 맞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어떤 면은 허용하고 또 어떤 면은 좀 왠지 뭐 대놓고 구박은 안 하는데 약간 좀 환영하지 않는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뭐 어떤 거는 막 아유 잘했네 막 이러고 어떤 거는 했니 이렇게 특히 한국은 뭐 이렇게
성적이 된다거나 어디 내놓기 좋다거나 한 거는 좀 환영하고 음. 아닌 건 아니고 이런 일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로 해석해도 좋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허용하더라도 레나리에 좋다면 같은 조건. 그쵸. 레나라는 건 말 잘 듣고 겉으로 내놓기 좋고 지금 딱 그런 느낌이죠. 내놓기 좋은 막 그런 아이. 잘 훈련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좋고 이런 아이인데 준 아이를 레나랑 놀기 좋겠네 한다는 게 이 면이 레나가 놀게 할 때 놀길 때만 허용해 준다. 전 좀 그렇게 해석했어요. 얘가 뭐 놀거나 그냥 일상생활에 다 올라오게 허용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뭐 얘가 사색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뭐 그림 그리는 걸 수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자기의 그 부모가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면이. 근데 뭐 하라 그래 뭐 그 정도 그런 거. 근데 이제 아빠가 그렇게 막 관심 있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늙은 요리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늙은 요리사는 엄마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육자일 때 그냥 양육자인가 보다 하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녀였다, 계모였다, 뭐 계모다, 친모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빌런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느끼는 양육자의 모습이 그 내가 봤을 때는 밥이나 해주고 나머지 무서운 거야. 근데 주은아이와 친하기 전에는 안 무서웠어. 주은아이와 친하기 전에는 잘 지냈어요. 요리사하고. 근데 왠지 아빠 없을 때 주은아이를 대놓고 싫어하는 걸 보이는 거죠. 근데 레나에게 너 내 편 하자. 너 말하지 마 이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너 걔한테 말 안 하면 내가 말해줄게 했더니 말 안 한다고 그러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가서 바로 말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결론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결단 같아요. 너무 말 잘 듣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 부모의 도덕성을 따르는 그 모습이었다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전략적 거짓말을 한다는 게 사실은 성장의 징표예요. 동화에 많이 나와요. 이게 무조건 막 자기의 쾌락을 위해 거짓말하고 막 쾌락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짓말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른 각도를 보여주는데 레나의 거짓말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면 왜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고 뭐 요리사를 그러니까 그런 부모 그런 양육자도 있겠죠. 그런 교육자도 있고. 근데 동화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할 때 나는 이런 걸 되게 주목해서 해석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도덕적인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리가 부모 안에서 이제 자라면서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졌을 때 그 도덕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나를 죽이냐 그건 주은아이 죽나 보다 하고 그렇게 죽이냐 아니면 난 주은아이가 좋은데 일단 들어봐야겠다. 저 물을 왜 채우는지 들어봐야겠다 하고 들었어. 그랬는데 듣고 나서 판단했더니 나는 미안하지만 이 약속은 못 지키겠다 하고 주은이한테 가서 말해. 그 정도로 얘는 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안락한 생활을 이 사람의 후원으로 인해 누렸는데 이 사람과 약속 깬다는 건 이미 신뢰관계를 깨는 거잖아요. 레나는 자기가 위험에 이제 뛰어드는 거죠. 얘한테 말한 것도 알면은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얘가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럼 좀 이해되지 않아요? 어때요? 지금 다시 들으니까 어때요? 그 조건을 걸었던 거. 그게 더 안전한 대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런 게 너무 싫은데 이 싫은 것만 아니면 너랑 정말 잘 지낼 거고 절대 안 버릴 거야. 나는 또 안전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랑 얘기하거든요. 저는 시간 약속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늦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늦을 수는 있는데 상황을 미리 설명을 그치.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예의는 좀 앞에서 띄운다거나. 그치. 맞아. 너무 태어나면 네. 근데 제가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제 친구도 마찬가지로 저의 그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면들이 있겠죠.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면 나도 이거 의식적으로 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걸 역으로 느끼기도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과 다르게 본 거야. 내 설득의 가치관은 그러고 있는데 이게 다른 거가 덮어 씌워지니까 이해가 안 된 거지. 보통은 편하게 생각해요. 이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 조건문이 나쁜 문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조건을 붙인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는 거였고, 내가, 아니, 사회생활을 다 엄마 아빠랑 하는 게 아니고, 굳이 엄마 아빠도 그렇게까지 안 해줬는데, 좀 그렇게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은아이 입장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 구속이 맞아요. 나중엔 주은아이가 힘이 커졌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레나니까. 근데 지금 주은아이가 약자라기보다는 나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현재는. 왜냐면 정보를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우리가 주은아이가 약자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주은아이가 약자 아니면 뭔가 부족하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이제 중간에 변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변화도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얘는 정보를 몰라. 얘는 그리고 이 집에서는 약자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나와의 관계나 또 누구와의 관계에서 어디에서는 내가 힘이 컸든지 정보가 더 많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장소를 옮기면 또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는 이 집을 나오는 이상 약자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주은아이가 협력을 안 하면 레나도 이제 못 살아. 왜냐면 레나도 보호자가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협력자 관계가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조건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여도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자녀를 싫어한답니다. 우리 엄마가, 내 동생이 엄청 짜증을 많이 내는 애였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근데 뭐 너가 짜증만 안 내면 나는 좋은 엄마일 수 있어, 이 말을 할 수 있죠, 엄마도. 그런 느낌? 그러면은 자녀가 그럼 나는 짜증 내면은 뭐 나를 안 좋아한다는 건가? 맞아. 짜증 내면 아무도 안 좋아해. 이게 교육이잖아요. 양육의 어떤 태도잖아요. 지금 좀 그런 거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날 안 버리면 나도 널 버리지 않을게 라는 거를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게, 나는 그 정도로 자기와의 어떤 다짐이나 대화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필요하지 않나?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화에서 이렇게 3번씩 나온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자기와의 대화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걸 정말 안 버리고 싶어라는 다짐이잖아요. 뭐 이게 뭔지는 뭐 각자 얘기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주은아이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나의 또 다른 모습? 그러면 환영받지 못하는 나의 어떤 모습에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난 이게 더 주은아이에게 권력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얘를 그냥 구원하는 사람이고 그냥 내가 보살펴야 하는,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네가 날 안 버리면 이라는 거는 얘한테 권력을 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좀 다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누굴 너무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이 네가 날 안 버리면 난 널 안 버려 했을 때, 나는 그거를 날 버린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면 내가 무슨 버려? 그래서 지금 쟤는 나를 그렇게까지 보나? 내가 얘를 버릴 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정도로 쟤도 그런 불안이 나에게 있나 하면 더 나는 안정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새가 물어가도 모를 정도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떤 면이라고 할 때, 그 어떤 재능이든 그게 나의 어떤 인격이든 나의 특성이든 이런 면이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걸 버릴 리가 없다라는 것을 자꾸 상기시킨다는 게 거기에 권력을 주는 다짐이다. 거기에 힘을 주는 거다. 사실은 내가 이 특성을 보살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특성이 나를 살린다는 의미죠. 이 특성이 나를 계속해서 보살펴 준다면 이라는 확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유아 자아가 너무 안 크거나 계속 피해자 서사에 빠져 있거나 너무 이렇게 자녀자아가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이거 어른들 진짜 막 50대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그러는데, 그러면 계속 권력을 안 가지려고 그래. 왜냐면 권력에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랑받으려고 그래. 나를 사랑해줄 사람 누구야? 나를 뭐 이렇게 해줄 사람 누구야? 그것 때문에 오히려 권력을 주고 책임을 그 사람이 져주길 바라는 심리가 지금 굉장히 팽배해요. 근데 이 동화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저 권력 가져와라. 권력 주고 그 사람 물 끓이게 하고 불안해하고, 어차피 그런 상황이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는 다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내 애인이, 내 친구가 그렇다? 아니면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늙은 마녀가 아닌지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자기를 찾으러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동화 분석하다가 제일 난감할 때가, 이 동화가 여기서 나오는 빌런이 나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저도 있죠. 우리 다 선인이 아니거든. 그러면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좀 이렇게 물 끓이고 협박했네. 그래서 걔가 자기 챙겨서, 야, 나를 사랑하는 건 나다. 너의 사랑은 그만, 이렇게 하고 떠났던 거구나.
그리고 제 동생이 그래서 엄마랑 지금 연락을 안 하는데 동생은 이제 그런 기대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 상처받은 그 자체를 되게 계속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가 날 안 버리면 나도 널 안 버릴게. 좀 예민했던 분들이 이런 히스토리가 많았어요. 자녀들 중에 한 명은 절연을 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여기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요리사 같은 경우는 집착하죠. 그래서 쫓아가요. 3번이나 쫓아갔어요. 그거 가지고 토론해볼게요. 쫓길 때 그 3가지로 변신을 하잖아요. 장미나무는 베고 그리고 교회는 산산조각을 내고 나에게 소중한 거를 제거하고 그리고 껍데기인 나는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이게 그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와 장미덩굴과 우물인데 샹들리에랑 장미랑 우리만 딱 데려가려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장미덩굴 이렇게 그냥 식물 정도였다가 이게 교회였다가 연못이라는 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상승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주체가 저도 이거 동화 엄청 하면서 엊그제 깨닫고 막 이러는 거지. 정말 긴 세월 허송세월 보냈는데 젊은 날 너무 뒤돌아보면 좀 아까워요. 왜 그때 그렇게 나를 아는 공부를 많이 안 했을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가장 시간을 아끼는 것 같아요. 나를 아는 공부를 하는 거. 왜냐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잃게 되는 게 꽤 있어요. 그게 아깝더라고요. 뭐 인간관계에 대한 그때 더 노력하는 게 나았겠다라든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 때문에 자연스러운 걸 피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되게 좋은 경험인데 좀 안 좋은 경험인지 좋은 경험인지 모를 수도 있고 또 세상이 너무 자유를 되게 강조하니까 그것만 좋은 건 줄 착각할 수 있는데 자율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남는 게 없어. 결국은 그러니까 사서 고생인 게 지금 남는 게 사실 많긴 하더라고요. 제가 돌이켜보면 뭐 페이가 저거 우리 그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세계의 깃털 하면서 다른 동화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걸 떠올려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나는 어릴 때부터 이랬어요는 아니에요. 제가 제일 후회되는 건 미디어나 뭐 이런 데서 너무 가족의 사랑 또 연인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지 않나? 그게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아 근데 내가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요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가족이 완벽한 집을 거의 못 봤고요.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사람을. 근데 완벽한 연인도 별로 없던데 다 만날 사람 없다 그러고 뭐 다 뭐 이런 애는 어디서 튀어나왔냐 그러고 막 빌런 연대기 막 이상하게 미디어에서 완벽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뭐 대단한 연인을 만나야 그럼 좋겠죠. 뭐 부럽죠. 그리고 부러운데 그게 결핍감을 주는 거를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디서 좋은 남자친구가 나타나야 나를 사랑해줘.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완성된 삶인 것 같고 부모님이 막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이런 애들은 좋겠지. 근데 내가 생각한 그 서포트를 받는 애들은 또 다른 결핍이 있어. 근데 그게 더 치명적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해결됐어요. 부모님에 대한 건 아빠가 뭐 돈은 벌어왔고 성실하게 살았고 도박 안 했고 술 안 마셨고 바람 안 폈고 그냥 뭐 됐다 그냥 나를 뭐 이렇게 발견하고 뭐 자녀의 뭐 무한한 가능성을 지지해주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하지만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 좀 그렇게 결론이 나고 어머니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복이더라고요. 일단 그렇고 연인 막 이런 게 있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바로 이 주은아이가 피해자인 시절의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주은아이 역할을 안 주는 거예요. 주은아이 역할을 안 주고 얘는 야 넌 빠져. 넌 사랑받아야 돼. 우리를 사랑받아야만 되는 존재로 사랑받아야 되고 지지받아야 되고 요즘 난리 났잖아요. 뭐 막 너무 우리 아이는 그 애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막 저 초등학교 하면서 착하고 순수하고 그렇지만 좀 옛날이랑 다른 그런 거 있어요. 애들이 지금 선생님이 지시를 했는데 뭐 선택권을 가진 줄 알아. 그럼 이제 어린 애들이니까 좋게 말하지만 당황하긴 해요. 요즘 애들이 많이 변했구나. 왜 변했을까 했을 때 너무 그렇게 키우는구나. 너에겐 자율성이 있단다. 넌 특별하단다. 나는 청소년들 가르칠 때 넌 특별하지 않아. 이렇게 가르쳐요. 야 우리 대부분 특별하지 않아. 우리 굉장히 평범하게 살 거야. 몇 명이나 장관이 되겠니? 몇 명이나 대통령이 되겠어? 몇 명이나 대기업을 간다고 해도 임원까지 되겠어? 그렇게까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린 다 평범하고 개성이 있을 뿐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순간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고 보통을 받은 거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설거지하는 거에서 분노가 치밀고 말도 안 되는 감정 반응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범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힘들다는 걸 알아야 된다. 저는 엄청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다루는 게 주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주은 아이에게 역할을 안 줬을 때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레나에게 뭐 감정적으로 놀아주기나 하고 이름도 없고 레나는 레나인데 얘는 푸타포켈이라고 하는데 그게 새가 물어온 아이거든요. 이름이 업둥이라고 굳이 지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은 아이란 이름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주은 아이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한 소녀가로 나와요. 이름을 굳이 이렇게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얘가 아무 걸 안 줬을 때는 업둥이, 새가 물어오네, 아무 역할도 없는 애. 근데 얘에게 권력, 힘을 준 게 레나의 선택이었어요. 늙은 요리사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외면받고 이런 애를 그래 나도 포기하고 그 대신에 맛있는 요리를 계속 해주는 늙은 요리사와 이제까지의 안정된 삶을 누릴 거냐, 아니면 내가 떨어지고 싶지 않은 이 주은 아이와 함께하고 주은 아이에게 너가 날 안 버리면 나도 널 안 버려 라는 말을 해주고 나를 지키는 역할을 줄 거냐. 주은 아이는 역할을 받은 거예요. 난 레나를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레나가 너는 뭘 해? 그러면 해. 근데 역할이 되게 커. 레나가 꽃을 피우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샹들리에가 걸릴 그 바탕이 돼주고 오리가 헤엄칠 수 있는 물이 돼주고 그러니까 주은 아이에게 역할을 줬을 때 레나의 불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안정됐지만 불안한 삶에서 불안하지 않은 삶으로. 그래서 왜냐면 내가 하는 거니까 안 불안하죠.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은 이성교 제로를 할 때 불안해서 자기가 사귀자 그러고 자기가 짠대. 이게 만약에 맨날 꽃처럼 앉아있다가 선택받는 거고 사랑을 받아야만 되고 내 친구 한 명 그런 애 있었는데 버림받지 않는 이상 못 헤어져. 근데 모든 문제 상황을 다 외면해. 그러니까 뭐 괜찮아 그러면은 차이낸 것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 다른 멤버가 한 말이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사귀자는데 왜요? 권력을. 근데 권력을 가진다는 건 사람들이 왜 권력은 좋아하면서도 권력 갖는 거 다 좋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권력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지기 싫어서 권력을 이양하고 그럼으로써 주은 아이 신세를 안 벗어나는 이 집에 있는 주은 아이 신세. 근데 주은 아이는 거기에 있으면 계속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애고 권력을 받은 다음에 책임. 지금 넝쿨도 져야 돼. 교회도 져야 돼. 우물도 파야 돼. 할 일이 많죠. 그게 행복하죠. 일이 많은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내가 내 역할을 해서 내 주장을 할 수 있을 때 안 불안하고 버리려면 버려야지. 내가 할 게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자꾸 내 무력한 자아의 기억이 습관으로 남아있으면 버림받는 건가? 근데 아니야. 이미 우린 버림받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가 오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안 버릴게 했을 때 그래 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러면은 뭐 오케이 내가 얘랑 헤어지고 싶으면 그걸 해야겠다. 버림받는 걸 설계할 수도 있는. 그게 지금 여기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3번이나 했다는 건 내가 나를 책임지는 연습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좋은 내용. 그쵸.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는 고통스러운데 또 열매가 달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좀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어때요?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받으니까 오실 단계가 맞다 하고 막 이랬던 게 불안감이 문제라고 했거든요. 불안감이 높아도 문제지만 낮아도 문제다. 자기 보호를 안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들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깨에서 막 피가 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부딪히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저의 뭔가 약한 모습, 그런 예민하고 좀 옹졸해지는 모습을 꾹꾹 누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는 있어요. 깊게 맞닥뜨리기 싫어서 깊숙이 안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의 뭔가 방어막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현실에 최대한 적응을 잘하면 된다는 이 생각으로
그렇게 큰 목표를 딱히 안 세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런? 이게 약간 좌절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가? 제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안 좋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하면 그 스스로 약간 차단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주은아이를 네. 읽으면서 네. 좀 어떤 영감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미 자기를 책임지면서 네. 그러니까 주은아이와 같이 연대해서 네. 업무를 잘 헤엄치고 있는데 그거를 아까 말한 우리 습관처럼 나는 불안해 이거를 내가 뭐 그래서 억눌러 이런 기억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억으로 자기를 해석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사고와 지금 나의 가치관으로 해석해야 제일 좋거든요. 이거 나도 되게 노력해야 나 지금 나의 가치관이 뭐지? 이렇게 한번 떠올려야 이게 리마인딩이 되고 뭐 습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 막 고등학교 때 거도 나오고요. 막 대학교 때 거도 나와요. 생각보다 그 이후 업데이트 안 된 사람 되게 많거든요. 나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그 강렬한 기억이 남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가물가물해요. 여러분도 돌이켜 보면은 아마 어느 시기는 하나하나 기억나는데 어느 시기는 뭐 1년 내내 어디 지나간지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에 대한 인상이 강렬할 때 잣대로 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나 주은아이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레나가 나와서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모르는 상태가 아닐까. 나한테 뭔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들은 제가 스스로 삭제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그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요? 아니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지우는 것도 우리가 잘 방어하는 방어 기제예요. 왜 다 일부러 기억해야 돼요? 저 너무 기억이 없으니까. 되게 그때 괴로웠나 보지. 근데 그때 내가 그걸 기억하기 싫고 기억하면 괴로우니까 삭제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면 좋죠. 그런가요? 네. 왜냐면 뭐 굳이 그걸 기억력 좋게 기억해서 나는 힘들었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다고까지 볼 필요는 없죠. 네. 나는 그거는 괜찮은데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 언니는 뭐가 기억이 안 돼. 난 기억이 안 나. 난 모르겠는데 막 야 그때 얼마나 힘들었대 막 그래? 그래서 그냥 내가 언니는 그걸 감당할 만했던 거고 나보다 나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더 어렸으니까 너무 싫었겠나 보다라고 가늠을 하는 거죠. 그때 너무 어려서 그게 나는 싫었나 보다.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그것까지 막 내가 건강하지 않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고 저는 지금도 어떤 사람과 되게 막 분이 날 정도로 기분이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 좀 잊어버려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가 기억이 안 나. 그냥 막연히 그때 안 좋아서 하여튼 그랬는데 하고 그냥 막연히 그래서 감정이 많이 남진 않는 편이긴 한데 그거는 그런데 더 나아가야 한다는 왠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 정규 시즌에 들어오세요. 그 관련된 독서 클럽은 좀 찾기 힘들긴 해요. 멤버들은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나는 나를 알아가는 거가 원하지 않느냐가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우면 알아야 돼요. 안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러고 잘 사니까. 근데 그게 고통스럽다 아니면 뭐가 나왔는데 너무 감정이 울컥한다 하면 어쨌든 해결할 문제라는 게 있는 거고 그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외면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해결해 주는 게 좋죠. 그 심리나 우울 감정과 관련된 글들을 보면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점점 커진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어느 날 어떤 그런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알아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정리가 되세요? 훨씬 더 깊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좀 더 솔직하게. 그때도 솔직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맞아요. 그 자기 감정을 좀 더 편히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거 느껴져요. 힘이 막 클래스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제가 경험했을 때 배우는 거에 너무 그런 분들이 사실은 공백을 못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건강하진 않아요. 저는 공백을 냅두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나한테 문제인데? 이거를 좀 요즘에 경험해서 배우러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호담선 원데이 클래스에 대해서 뭐 좀 만들어서 쓸 생각 없어요. 3번이나 갔다. 여긴 가성비 짱이다 이렇게.
이게 주은아이는 죽이잖아요. 음. 이 요리사를. 부모 자아를 심리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석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실제 엄마를 죽였다, 연기자 죽였다, 이거는 이런 동화 분석을 할 때는 사실은 상징적 분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려움을 깨고 이제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살아도 그런 불안을 안 느끼겠죠. 뭐 물을 끓이고 그렇게 안 느끼고 그 자던 엄마가 깨 있겠죠. 얘가 느꼈던 그 어릴 때 날 키워주던 엄마가 깨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그냥 일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얘는 주은아이라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가 왔을 때 너는 뭘 해? 난 이걸 할게 하고 자기와의 업무 분담. 근데 이거 생각보다 가시화해서 생각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내면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는 못하고 뭐는 잘하고 그런 거를 너무 못 살리지 않나 하면 그걸 살리는 거를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든지, 어떤 거는 그냥 그럴 때만 하면 되고 이런 자리에서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너무 책임감이 있어서 다 어디 가서 막 하느라고 막 진 빠지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가 있냐면 이런 클래스를 할 때는 책임감이 있어서 하는데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진짜 싫어해요. 그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나에게서 막 말을 막 듣고 싶어 하는. 그러면 돈 받았을 때는 하지 진짜 피곤해요. 나랑 같은 질인 사람이랑은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닌 거를 좀 구분하게 됐어요, 지금은. 옛날엔 못 그래가지고 되게 그게 힘들었고, 또 압박감을 느껴요. 분위기가 어색하거나 이러면 내가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어색하고 이러니까 그건 너무 지치거든요. 그래서 모임 같은 걸 좀 꺼려하게 된 것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레나가 활동할 때와 주은아이가 활동할 때가 다르다는 거. 주은아이를 정말 잘 다뤄야죠. 레나가 제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주은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키워내는 거다라는 관념이 있었을 때 주은아이와의 대화를 반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레나만 막 빡세게 굴리다가 주은아이 그 집에 가 있어, 막 없어져. 없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얘기할 때 주은아이에 대해서, 자기 주은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하면은 나쁜 점 단점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주은아이를 그냥 완전 이렇게 못난 애, 막 못나서 미움받은 애로 아예 박혀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몇 년이 걸리도 주은아이를 한 3번 토론하고서야 알아. 또 오는 거야, 주은아이 할 때. 그러면 또 다르거든요. 멤버애가 다르면 또 달라요. 주은아이가 뭐 못난 애 말하는 게 아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키우고 사랑하는 존재가 나라는 것이다 라는 게, 여기까지가 더 해석할 게 없겠다라고 좀 생각이 됐던 해석이었어요. 기댈 부모 자아가 없는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 자기 내면의 나쁜 부모상을 물리치고 스스로 자라는 이야기다. 누가 키워주는 것보다 자기 내면의 마녀를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 집에서 잘 살기 위해선 집을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다 인연 끊을 수는 없으니까 심리적인 처리를 하고 다시 집에서 그 건강한 자아를 선택하는 그 최초의 선택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얘기 나눠보고 마무리를 접을까요? 옛날에 원래 나의 성향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막지 않나. 왜냐면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게 맞는데 왜 못한다고 자꾸 말해. 그렇기도 하네요. 또 네. 생각해보면 하고 있으니까 할 줄 아는 건데 우리가 레나가 없지 않은 이상, 근데 그걸 해내는 힘은 나한테서 온다는 거를 그냥 인정하는 게 사실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아까 말했지만 온갖 미디어들이 뭐 사랑하는 사람이 지지를 해줘, 뭐 인생이 행복하네, 뭐 없어 그런 사람이. 요즘에는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조차 막 언제 돌아설지 모르고 돌아설 거 생각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물론 좋은 관계를 추구하면서 살면 좋지만 애초에 남이 나한테 그래야 된다는 전제일 땐 참 힘든 것 같아요. 안 그렇게 될 때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자꾸 나한테 충동질해서 왜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자세히 설명을 들으면 맞는데 이렇게만 들으면 지가 하고 싶어서 했겠지 이건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냉정하게 내가 정말 하기 싫은가, 정말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보다 하기 싫은가, 냉정하게. 레나랑 주은아이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돈독해졌고 서로 아껴고 자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 좋게 말하면 사랑하는 방법,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초의 선택이라고 본 거고, 이거를 하기 싫다 하기 좋다는 또 잘하는 거랑 다른 문제니까 그거를 정리하면 견디기 편하지 않을까. 그쵸? 마음이. 네,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다.
좋아 죽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하자. 그렇게 정리하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 콘텐츠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물어볼 거 있는 분들 오면 되게 좋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콘텐츠가 가성비가 좋아요. 왜냐면 정말 힘든 분은 상담받고 해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닌 분들 있잖아요. 그냥 인지적인 처리 정도 그런 분들한테는 싸잖아요. 막 3시간씩 하는데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이게 좀 그래도 좀 유명해져서 클래스 만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지금은 플랫폼을 잘 이용해야겠다 그 생각이 있어서 후기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떠올리는 게 레나가 지시를 한다면 그걸 서포트해주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거를 그리고 그게 가장 위험 요소를 죽일 수 있는 빠른 방법이다. 심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늙은 요리사라는 위험 요소는 내가 죽이지 않으면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은 아이가 있는 이상 쟨 필요 없어라는 걸 결정하는 좀 그런 스토리로 봤어요. 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은 지금 저에게 완전히 다른 인상으로 다가왔다는 거. 근데 그게 크죠? 저는 그냥 막연하게 이 문장이 되게 거북하기만 했었는데 되게 깊게 파고들고 막 이런저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지금 뭔가 마음이 약간 풀리고 약간 편안해진 느낌이에요. 네.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어떤 문장 또는 이 동화를 읽다가 어떻게 보면은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되게 너무 초보자들은 그걸 되게 부끄러워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게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게 결국 여러분의 직관이 있다는 거고 그 내 감정에 충실했다는 거고 그거에서 발견해 주는 게 또 제 역할이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막 할 때 처음에 힘들긴 해요. 그걸 진입하기가. 그래도 꾸준히만 하면 이 시간에라도 그걸 그래도 최대한 꾸준히만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심리적 방어가 있었고 근데 오히려 편하구나 이거를 발견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되게 잘 한 것 같습니다.